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목값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어제 뜨거웠던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다시금 미지근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강보합권, 코스닥은 0.5%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지금 양시장 모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메말라 붙어 있고 외국인들의 빈자리도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딱 이 거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키워드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바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정도가 되겠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값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참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좋을 것 같더니 오늘은 조금 주춤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말 그대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조금 그래도 다르게 본 게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좀 잘 견뎌주는 모습을 보여준 게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업종도 장 막판에 좀 올라와주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이번 주는 다음 주까지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번 주는 2차 전지랑 삼성전자의 필두로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보게 되면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기조는 저는 여전히 당연히 상승 기조로 보긴 합니다.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는 1월 20일 전까지는 장기 국채 금리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직선으로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고 조금 한 주 정도는 쉬어갔다가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될 것 같은데, 그때 맞춰서 지금 주춤할 때에 맞춰서 삼성전자에 어쨌든 좋은 뉴스가 떴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의 조금 더 반등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단기적인 어떤 대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번 주는 반도체 2차전지를 보고 주 후반에 다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역상관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쪽이 조금 밀리면 그때 다시 조금 교체 전략을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조금 정신없게 대응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좀 리스크를 없애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 주 내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좀 밀렸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각이 변화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 정도는 뭐 삼성전자나 2차전지가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비율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제가 계속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목들 제외하고요.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을 제외하고 뉴 트레이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혀놓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율주행 규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규제를 해제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뉴 트레이드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뉴 테마, 뉴 업종. 그래서 거기 내에서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종목들을
잘 리스트업 해놓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제 가장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저점이 어디냐 그에 맞춰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종목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방송 말미에 지금 이번 시즌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은 종목 제가 또 언박싱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지금 계속해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의 목표가가 계속 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서도 지금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는 이 기법도 제가 무료로 강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내가 가진 이 종목들, 이미 선택을 해버린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고민 있으실 겁니다. 그 걱정 고민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 18만 7천 원이시고요. 비중은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17만 60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일정이 엔비디아 실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부합치가 나올 것 같고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도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 우려가 조금 제기된 부분들도 어쨌든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 한해서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유동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치고 올라갈 여지가 충분한데 하이닉스는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조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들어가 보자면 어쨌든 그 반도체 업종 자체는 이번 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삼성전자에 한해서 조금 나올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더 방어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 당장 신고가 랠리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제가 기존에는 이 미국의 대선 이전에는 연말까지 조금 이 직전 고점, 6월 고점까지 조금 향해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뷰를 조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조금 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더 안 나오더라도 16만 원 언저리에서의 조금 기간 조정, 옆자리를 그리는 그림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박스권 그림이 조금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저점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2차전지 업종이 그때 조금 저점 인식이 저는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올 4분기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을 저는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HBM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쟁자가 생기더라도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시점부터 해서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내년 상반기 때는 24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었을 때는 16만 원이 우선 이탈을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모르는 시장의 악재가 떴을 때 이탈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을 종가상 이탈을 하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박스권 상단인 20만 원을 목표가로 보셔야 되고 내년 상반기를 좀 통째로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24만 원 위까지 조금 들고 가봐도 된다. 이렇게 의견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정리하자면 이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20만 원, 2차 목표가는 24만 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범양건영입니다. 1765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5% 정도 들고 계시네요. 급등주인데
주택에 단기 투자 중이시라고 합니다. 이거 내일도 급등할 수 있을까요? 차익 매도를 하겠다면 이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범양건영의 오늘 종가는 3,215원이었고요. 오늘도 16%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종목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 시청자님의 보유 단가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시세가 나왔을 때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보다 이거 급등주들은 조금 대응하는 방법이 딱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5일선을 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일선이 빨간색 곡선인데 지금 2,5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내일 되면은 내일 위에서 주가가 놀게 되면 이게 2,700원, 800원 위로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5일선이 이탈할 때까지는 조금 들고 가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조금 겹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던 그 부분 때문에 이낙연 테마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지금 받아서 올라가는 부분들과 네.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도 엮이긴 하는데 지금은 정치 테마 색깔이 조금 더 엮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상승에서는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재료의 모멘텀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조금 접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5일선을 보고 있다가 5일선 이탈할 때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서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또 3,000원 중반대에 또 정리가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할 때 정리하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양건영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4,04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주가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3,91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은 6%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트레이더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오늘 하루는 빠졌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가 미사일을 이제 러시아 본토에 타격이 네. 가능하게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재건 테마주들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 중에 가장 강력하게 올해 4분기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는 쪽이 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고요.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갈 겁니다. 백악관 인수하기 전에 어쨌든 전쟁을 뭐 종결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조금 재료로서 조금 더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이 큰 구간이죠. 박스권으로 좀 보게 됐었을 때 저점 이탈이 3,500원을 이탈하게 됐었을 때는 아마 이제 재건 이슈가 확 죽어들었을 때일 겁니다. 전쟁이 더 확전된다라든지 조금 더 격양된 그림으로 갈 때 아마 3,500원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500원 이탈 시 정리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좀 높은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4,045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제가 4,800원으로 잠시 조금 잘못 봤는데 4,000원에 잡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500원 이탈을 했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뭐 크게 그렇게 큰 손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00원을 여유 있는 손절 가격으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높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 테마주라서 이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변동성이 저는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도 원전 쪽이나 조선 쪽이랑 그리고 이제 재건 쪽이 특히나 이제 연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변동성이 위로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높게 보시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5,000원까지 조금 높게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게 이 바이든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그런 정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기 마지막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의중을 저희가 네. 다 하나씩 네. 알기라는 조금 쉽지 네.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런 네. 부분들을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하기보다는 네. 다음 어쨌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재건 테마주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저점 매수 기회를 조금 활용을 해봐도 되려. 네. 된다라는 네.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 테마주는 지금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준 걸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주고요. 58,000원 매수가시고 비중은 25% 정도 들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26,900원 확인되고 있고요. 1%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정말 많은 걱정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종가도 26,900원이면 거의 50%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적자 전환이 된 부분이 큰 폭의 적자 전환이 된 부분이 좀 부담이고요. 지금 롯데 그룹주들의 썰이 굉장히 안 좋게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여파로 최근에 좀 하락세가 시장 하락에 맞물려서 더 크게 조금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 조 단위의 대형주들은요. 추세가 죽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반등을 주면서 일정 구간 터치를 하는 이평선이 있습니다. 지금 동사가 가장 좀 잘 맞는 이평선을 보게 되면은 21선이랑 61선인데 21선을 조금 타이트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1선 위치가 33,000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것도 물론 조금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잘 손절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청자님의 보유 단가가 너무 높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추세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보유를 하실 경우에는 손실이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21선 좀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21선을 조금 등록을 해놓으시고 반등이 나와서 21선 도달을 했었을 때 정리를 드리는 방향으로 좀 의견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우리바이오입니다. 매수가 5,050원이고요. 비중 2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힘든데 회복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 3,24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은 16%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는데 사실 이 우리바이오가 트럼프와는 또 반대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또 이 친마리화나와 관련된 내각을 구성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뜨면서 또 갑자기 트럼프 관련주로 또 엮이게 됐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향이 네. 굉장히 진했었던 그런 이제 쪽이 이제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이고 우리바이오 그때 제가 당시에 그래서 종목 상담했었을 때는 네. 갈 길을 잃었다,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좀 정리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이제 출범할 2.0 정부에서 법무부부터 복지부까지 조금 대거 친마리아나 내각을 조금 구성을 한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이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대세 상승 방향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으로 해서 엮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좀 차트 상에서 조금 좀 대응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 상단을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단까지 올라가려면 한 3,800원까지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3,800원까지는 단기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3,000원을 이탈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3,8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손익비상 좋게 봅니다. 승률상 더 높게 본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3,8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잡아도 손익비가 좋은 대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시청자님께서 높은 이제 그 매수 단가에 물려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미 너무 높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비중을 그대로 두고 3,800원까지 나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3,800원까지 왔을 때 절반만 정리하고 있다가 요 3,800원
3,800원 이 구간선을 좀 뚫어버리게 되면 추세가 반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으로 또 갈려나 보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인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됐을 때는 4,500원, 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보수적인 대응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8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절반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저항이 나오는 그림으로 나온다. 3,800원까지 도달을 했다가 다시 빠져서 3,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전량 정리를 하시거나 혹은 돌파를 해가지고 5,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나머지 절반도 정리를 하시는 방향 이렇게 조금 대응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우리바이오는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셨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3,800원 라인일 때는 정리를 해보고 5,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도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AI입니다. 19,000원이 매수가시고요. 비중이 없습니다. 없는 채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바스 AI 11,710원 확인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27,850원의 신고가 경신하다가 올해 들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뉴스들이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 AI 의료 음성인식 공급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좀 트럼프 뉴 트레이드 종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AI 의료 진단을 조금 추진한다. 그래서 미국의 AI 진단 사업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세를 조금 더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상 우선 저항대에 부딪히고 떨어진 그림이에요. 이거 좋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노란색 곡선인 61선, 21선 1,600원에 있습니다. 이 1,6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제차상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저희가 셀바스 AI 상담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제가 이제 손절 이야기를 좀 드리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 자체는 굉장히 좀 핫했을 때, 의료 AI 테마주들이 굉장히 셌을 때 잡아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유 비중이 지금 보면은 2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유용합니다만 어떤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손절을 좀 잘하고 나오는 것이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항대에 부딪히고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 저항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6개월 평균선인데 13,200원까지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13,200원에는 정리를 하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60일선인 1,7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 이 구간에서 21선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6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다시 추세 우하향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00원은 손절가로 잡고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셀바스 AI는 1,600원이 깨지게 되면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일단 이 종목은 약손실로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셔도 13,200원대에서는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셀바스 AI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을 놓치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또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내셨겠죠? 잘 찾아내봤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인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 제가 좀 대표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종목으로 제가 오늘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쪽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정말 또 따끈한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 종목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제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굉장히 핫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시니까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맞춰보시고 이슈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트레이드 말고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의료 AI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섹터들 이번 주까지도 계속 봐도 되는 쪽일까요? 이번 주까지뿐만 아니고요. 1월까지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4분기 때는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쪽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밀고 있는 그 테슬라 사업부에 대한 내용들도 잘 봐야 되고요. 규제 관련돼서 규제를 조금 철폐하는 쪽으로 폐지를 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와 연관된 종목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보기보다는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게 종목들의 리스트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내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도 그쪽일까요? 항상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번 주의 흐름은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조금 그래도 올랐다가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우리 시장과의 역상관 관계가 가장 깊은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살짝 주춤하고 환율이 지금 다시 한번 1390원대 초반으로 조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수급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또 마침 삼성전자의 자사주 관련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는 이쪽에서 조금 달렸다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게 조금 어떤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보다는 뭐 블랙웰이 지금 발열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됐고 오늘 주가도 1.83%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실적이 나온 후에 어느 부분에서 반도체를 좀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우선 블랙웰 발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 이번 분기 실적보다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하는 게 저는 4분기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블랙웰의 판매량이 그때 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어떤 반도체 흐름을 전체적으로 뭐 좌지우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종을 조금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HBM에 너무 한정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내년을 조금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더 커졌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 쪽을 너무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제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안에서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이쪽이 움직이기도 하고 저쪽이 가기도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중요한 거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종목들을 리스트업 하려면 종목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 증명드리고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그런 종목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와야지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대대적인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항상 똑똑한 돈들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기법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똑똑한 돈 기법인데 지금 밑에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잡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꼭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배워볼까요? 예, 우선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스마트머니를 조금 잘 잡아낼 수 있는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크게 올라간 이제 주식들을 단연간 쭉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이 유형의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추출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신호입니다. 자, 이 신호가 뜨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똑똑한 돈을 정말 잡아낼 수 있는 거냐, 그 신호가. 그거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여러 차례 제가 증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그 이후에 추세가 돌아져 올라가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모델들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는,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저는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의 장점은 뉴스가 뜨기 전에, 뉴스와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노출이 되기 전에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도 한번 제가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요 말씀은 항상 드리고 가는 게 있어요. 설명 중에 항상 드릴 예정인데요. 이 좋은 기법은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좋은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이에요. 수익률이죠. 단순히 수익률은 승률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승률이 좋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높으면은 이거 좋은 기법인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10번 중에 7번을 이기더라도 3%로 이기다가 3번 졌을 때 마이너스 15%로 찌면은 그 좋은 수익률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저는 승률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손익비입니다.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폭이 더 커야지 이런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꾸준히 계좌를 장기 우상향시킬 수 있는 수익률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손익비도 좋은데 승률도 더 좋습니다. 이런 좋은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기법이다라고 하더라도 로직 자체가 복잡해버리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 빈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이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될 정도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기법이에요.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잠시 후에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받아가셔서 등록을 하셔서 포착이 됐으면 이 포착된 날을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집 시작일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포착 직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매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신호가 포착되면은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착일 이후에 조정이 나오다가 포착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만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위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장중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직장인분들은 대응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장 마감 후에 이런 종목들 리스트업 해놨다가 이후에 고점을 돌파할 때 포착일,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진짜로 이전보다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면 그냥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추가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를 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시 종목도 태성입니다. 태성이 5월 29일 이때 아주 큰 뉴스가 떴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 동박 설비를 한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최대의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개발에 나섰다라는 점. 이 C사는 CATL이겠죠. 그리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회사인 파나소닉과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뉴스가 떴어요. 언제? 올해 5월에 떴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기법의 컨셉이 뭐죠?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그죠? 우리가 그 매집의 흐름을 포착하는 거잖아요. 주포들의 매집의 흐름을. 자, 요 뉴스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합 동박을 설비를 한다라는 것 자체,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을 텐데 이사회가 열릴 때 하루 만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전에 이미 뭐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았을 것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고 설비 결정을 하고 공시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즉 이미 의뢰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포들이 이런 재료를 이용을 해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이런 뉴스들이 뜨면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겠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게 5월 29일에 언제냐면은 제가 하얀색 네모박스 표시를 해놨어요. 저 때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복합 동박 설비를 한다라는 뉴스가 뜬 날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예요.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포착을 해줬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자, 근데 포착일은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포착일 직전에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났잖아요. 녹색 기둥 표시 나오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신호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일 이전에 이 한 달 동안에 거래량 늘어난 거 누구 거래량일까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포착일에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보유를 했을 때 1000% 10배거 수익을 기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7월에 저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400% 수익이에요. 재료가 발생하지 않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손절가를 이탈을 하면은 그래봤자 마이너스 3, 4%거든요. 손익비가 좋은 이런 10배거를 먹을 수도 있는 이런 기법이 무슨 기법이냐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신청 주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받아가셔서 PDF 파일 보는 일이 시청자님들이 하실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해 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할 때 이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는 방법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법 다 챙겨서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뉴스를 좀 받아보고 싶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주식의 기본 원칙이 정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잘 보여드리고 있죠. 아주 잘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오늘 AS를 좀 해볼 건데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2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싸게 사서 비싸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종목들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월 11일 S&T 에너지고요. 매수가는 15,270원. 저희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2차 목표가 18,000원 달성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17.88%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2차 목표가 1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따 혹시 3차 목표가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종목도 AS 바로 체크해 볼게요. 9월 3일 SY 스틸텍이고요. 매수가는 4,410원.
이 종목도 지금 1차, 2차, 3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3차 목표가 7,000원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수익률은 59%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까지 5거래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수요일에 잡았다면 금요일에 상한가를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레이스 중입니다. 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요.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같이 만났을 때 더 크게 간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S&T 에너지, 이 녹색 기둥 표시 스마트머니 신호예요. 자, 보세요. 14,000원을 그동안 못 뚫고 있다가, 3개월 동안 못 뚫고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뚫고 올라가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자,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저점에서 정말 똑똑한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직전의 흐름들, 그 신호를 잘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줬죠. 3차 목표가 당연히 제시 드립니다. 21,000원까지 높게 제시 드리도록 하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말고 조금 조정이 나와서 한 16,500원 이하까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고요. 내용 간단하게 보고 가자면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에다가 이제 크리스 레이트라는 인물을 좀 지명을 하면서 이 셰일가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최근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3차 목표가 제시드린 거 잘 보시면서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SY 스틸텍이에요. 자,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8월 21일에 뜨고 조정이 살짝 나오다가 계속 올라갔죠. 리뷰 드릴 때마다 맨날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여전히 잡을 수 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도 드렸고요. 여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금요일에 바로 상한가 나왔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4차 목표가 당연히 10,000원 제시드리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랠리를 달리고 있지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저점에서 포착이 되고 이런 대장주들은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EU에서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투자 기업을 모집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거든요. 이게 1월까지 요거 재료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스마트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한참 전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그냥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꼭 받아가셔서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직접 한번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님이 깔끔하게 AS 두 종목 해주셨는데요. S&T 에너지 일단 3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약간 지양한다. 16,5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잡으면 된다라고 하셨고요. SY 스틸텍이 정말 대단한데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1차, 2차, 3차 목표가 모두 달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4차 목표가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까지 조금 더 확 높여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종목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단계적으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익률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배우면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중단기 종목들도 잘 잡아내지만 우리 전문가님이 단기 종목들도 잘 잡는 법을 알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스마트 머니를 계속 배워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더 한 스푼 공부를 할 수 있게 단기 매매 기법을 배워볼게요. 단기 매매 기법이 뭘까요? 스피드 머니 기법입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피드 머니 기법은 뭐 아예 다른 기법은 아니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제 활용을 한 단타 기법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똑똑한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여전히 기준점이 됩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근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략주로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앞에서
봤듯이 SY 스틸텍처럼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2개월 정도 텀을 주고 나서부터 랠리를 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포들이 매집을 1, 2개월 하고 올릴지 하루 이틀 하고 올릴지 혹은 뭐 5개월까지 밀고 올릴지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피드 머니 기법은 어떤 기법이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 매집이 들어오고요. 추가적인 매집이 일어나다가 매집이 끝나고 이제 랠리로 본격적으로 출발해야지 하고 스타트를 끊을 때 그 스타트 지점을 잡는 기법이고요. 제가 애증하는 기법입니다. 9월, 10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방송에서 풀어드리지 않을 예정이었었던 기법인데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그 한정된 기간만 좀 제공을 드리자고 제가 결심을 하고 갖고 나온 기법이니까요.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잘 배워가시고 또 다 받아가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실 오랜 전에 이제 방송에서 증명을 드렸었던 주식이거든요. 사실 SY 스틸텍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게 한 3, 4개월 뒤면은 한 100% 위에서 리뷰를 맞아요. 드리고 있지 않겠냐 했을 때 정말 100% 위에서 리뷰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쨌든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면은 노란색 선 추세선의 그 선절 추세선인 건 다들 아실 건데 파란선 추세선 있어요. 여기 위에 상단선에 저항선에 이게 뭐냐면 스피드머니 저항선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매집을 하다가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이때부터 랠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돌파를 하는 지점을 매수 급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3월 13일에 돌파를 했는데 돌파일 기준부터 보게 되면은 대략 2, 3주 안으로 60% 시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미 증명을 좀 드려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할 때 잡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제가 사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목은 따로 빼놓고 봐야 된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는 항상 잘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리스트업을 해놓자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었거든요. 보면은 올해 2월 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 들어오고 저 저항선 돌파할 때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오면서 대략 60% 시세가 2, 3주 안에 나오게 되고요. 6월 4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머니 신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항선을 돌파한 지점부터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 저항선까지 잘 등록을 해놓고 보시면 스마트머니 기법을 이용해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주식까지도 바로 한번 우리가 캐치를 해낼 수 있다. 이 저항선도 제가 다 제공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아무리 제가 보여드려봤자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은 체감이 안 가요. 좋은 종목이, 좋은 기법인지 아닌지 받아가셔서 무료로 제공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직접 활용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의 기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방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의 닉네임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신데 마음만 먹고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법을 받아서 공부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중장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정판으로 저희가 스피드 머니 기법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 머니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에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이 기법 두 가지를 다 배워가시면 정말 금상첨화인데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다 챙겨서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뉴스를 좀 받아보고 싶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공부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받아볼 텐데 아까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암호화폐 쪽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암호화폐도 굉장히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줄여주실 수는 있나요? 거래소 관련 종목입니다. 거래소. 그러면 뭐 증권주 이런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왜 STO 관련주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 종목이 그 STO 관련주,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 묶이나 봐요. STO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지금 나타난 거죠? 네, 나타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정석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할 것 같은데 빨리 들어볼게요. 예,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동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가 어떤 회사냐면 업비트라고 하는 국내 가상화폐 1위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거래소는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 거래소 수익도 같이 올라가요. 왜냐면 거래 단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가격만 올라가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하죠. 거래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하는데 최근에 다들 좀 안타까운 내용이긴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그 거래 대금보다도 특정 어떤 코인이나 이 거래소에서 거래된 거래 대금이 더 높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거래소 관련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이거 잘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반감기입니다. 제가 반감기마다 이게 가로선을 쳐놨습니다. 빨간색 가로선을 쳐놨고 반감기는 4년마다 그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나오는 비트코인 보상이 줄어들거든요. 총 2,100만 개가 2140년까지 생산이 되는데 벌써 1970만 개까지 생산이 됐어요. 공급량이 4년마다 점점 줄어요. 수요가 그대로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6개월 뒤부터 반감기 이후에 6개월 뒤부터 올라가는데 동일한 패턴들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2016년, 2020년, 2024년 4월 19일 이후도 6개월 뒤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 옆에 주황색 차트는 앞에 보여드린 거고 옆에 이제 기관 자금들이 ETF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을 주도하는 건 ETF 자금들이다 볼 수 있고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됐고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비축 재산을 위한 가상 자산을 육성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간밤에 나온 뉴스가 다음에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 CEO를 만날 예정이다. 회동을 할 거다라는 내용, 2기 행정부 인사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간밤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11월 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왔고요. 정석이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잘 봐야 된다. 이 암호화폐 쪽들이 또 다 내년에 더 크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큰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우리의 계좌에도 따끈따끈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에 우리 증시 뚜렷한 주도주도 없고 매크로 상황도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업종별 실적과 전망에 따라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